붉은 자국, 이 갈색 자국 이런 것들의 어떤 발생 원인이나 양상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자국을 진짜 자국 혹은 가짜 자국으로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고는 합니다. 피부가 너무 많이 이제 넓게 밀려나 버리면 갈색의 어떤 착색이 남을 수 있고요. 내가 이거를 건드렸는데 잘못 건드려서 오히려 상처가 나거나 하면은 붉은 어떤 자국도 남을 수 있고요. 이 도미나 크림이 사실은 잘 골라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붉은 피부, 붉은 자국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드름 한의사 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헤어라니언 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여드름이 되었건 모낭염이 되었건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발생하고 나면 염증 양상이 매우 강했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 흔적이라는 개념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흔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형태적인 변형인 흉터 그리고 어떤 색소와 관련한 이 여드름 자국 이 두 가지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 색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드름 자국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원에 처음 내원해 주시는 경우는 이 초진 설문지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돼요. 이 초진 설문지의 맨 앞에 보시면은 그 주 증상란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여드름 흉터, 여드름 자국, 등가슴 여드름, 피부염, 모낭염 이런 식으로 내가 느끼기에 가장 좀 주로 치료가 되어야 하는 증상의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여드름 자국이라는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실 제가 더 되게 긴장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여드름 자국 때문에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자국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자국이 아니라 되게 붉은 어떤 계열의 자국도 있고요. 갈색 형태의 어떤 칙칙한 빛깔의 자국도 있고 이제 이게 다 미세하게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를 어렴풋이는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붉은 형태의 자국 그리고 갈색 형태의 자국은 발생하는 원인도 다르고 쉽게 발생하게 되는 어떤 피부의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나 관리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드름 자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을 해주신 경우에 처음 이제 들으셨을 때 그 이해가 조금 쉬우셨으면 해서 붉은 자국, 이 갈색 자국 이런 것들의 어떤 발생 원인이나 양상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자국을 진짜 자국 혹은 가짜 자국으로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고는 합니다. 진짜 자국과 가짜 자국이라는 게 좀 신기한데 그럼 네. 진짜 자국은 뭔가요? 진짜 자국은 이 말 그대로 갈색의 어떤 칙칙한 자국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드름이 이제 생겼을 때 압출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너무 많이 밀리거나 터지거나 하고 나서 딱지가 앉았는데 이게 너무 빨리 혹은 세게 뜯기거나 하는 상황에서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국이고요. 각질층이 너무 얇다거나 특징적으로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되게 잘 생기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또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등이나 뭐 가슴, 팔 이렇게 몸 부위에서 발생하는 이 색소 침착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이 갈색의 형태를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혀진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면의 색이 말 그대로 이제 변색이 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입혀진 형태는 결국에는 탈락을 통해서 호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색소 침착이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거를 이제 진짜 자국이라고 설명을 드리고는 합니다. 그럼 가짜 자국은 뭐예요? 가짜 자국의 경우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붉은 계열의 어떤 자국이 되겠죠. 이 붉은 자국들은 사실 두 가지 양상을 띠는데요. 염증이 생기거나 하고 나서 재생이 좀 느리거나 재생이 미처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재생이 너무 느린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자국인데요. 지루 피부염 혹은 주사 피부염, 접촉 피부염 이런 것들처럼 그 대다수의 어떤 피부염에 좀 동반이 되는 이런 자국인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로는 염증이 발생하고 나서 이게 제거가 되던지 혹은 가라앉던지 했는데 그 부위 자체가 색이 안 돌아오고 계속 붉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 염증 자체가 안에 잔존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에 좀 남아있는 경우에 붉은 느낌이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비춰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붉은 자국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재생이 안 됐다 혹은 염증이 안에 남아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차적인 어떤 그 증상의 발현으로서 붉은색이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또 가짜 자국이라고 표현해서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자국은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진짜 자국, 이 칙칙한 빛깔의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겠지만 말 그대로 입혀진 어떤 형태의 색소거든요. 되게 좋은 걸 발라주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막 출혈을 유도하거나 이런 정도로는 사실 이 입혀진 색소 자체가 완연하게 다 떨어져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각질 탈락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피부에 본래의 색이 맨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을 택해야 하겠고요. 붉은 계열의 어떤 자국의 경우는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으로 인해서 이 발생한 경우는 이 염증을 치료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보다 빨간 자국이다, 뭐 붉은기가 남아있다라고 생각되던 그 붉은 색소다라고 생각되던 부분들에서의 호전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제가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붉은 자국의 경우는 오히려 염증을 어떤 치료하는 과정으로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재생이 이를테면 너무 느리거나 재생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이런 붉은 자국의 경우는 그 안 부위에서의 어떤 그 재생 촉진을 위한 자극을 준다든지 혹은 이제 길게 봤을 때는 표면 어떤 보호를 통한 적절한 이제 보습을 목적으로 해주는 것이 더 붉은 자국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네. 여드름 패치를 붙이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여드름 패치는요, 그 붉은 계열의 자국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염증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여드름, 이 염증이 손상되어서 터졌거나 아니면은 뭐 압출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가만히 두면 정말 손이 갈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못 참고 손을 많이 댄다 라는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이 여드름 패치를 붙여주시는 게 추가적인 어떤 색소 침착을 만들어내지 않는데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 여드름 패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2, 3일 이상으로는 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그 부위를 덮듯이 붙여져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재생을 저해해가지고 색이 오히려 오래 붉게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2, 3일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해주신다면 여드름 패치도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쌀뜨물 세안이 효과적인지 궁금해요. 네. 그 쌀뜨물 세안은 사실 세안제가 이제 말 그대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사용이 되던 어떤 세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쌀뜨물에는 뭐 여러 가지 영양소나 미네랄 이런 것들이 피부에 적용이 되었을 때 꽤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쌀뜨물에는 전분질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이 전분질이 뭐 떠올려 보시면 뭔가 끈적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흡착 그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있는 노폐물이나 각질들을 잘 붙이듯이 빨아들여서 청소해주는 이제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시중에서 뭐 각질 제거를 위해서 구매하는 어떤 제품들은 사실 어떤 화학적이거나 좀 물리적인 어떤 반응을 유도하는 반면에 그런 자극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안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전분질은 이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침착의 형태에 도움이 당연히 좀 될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이를테면 이 쌀뜨물에는 비타민 B1, 2, 3 그리고 E, 뭐 무기질, 지질 이런 것들 영양소들을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 재생이 미처 되지 않은 어떤 붉은 느낌들을 호전시키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쌀뜨물의 경우는 방부제가 진짜 없거든요. 말 그대로 씻어내고 나서 이제 나온 딱 그 물이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말 그대로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이제 보관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사용을 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쌀뜨물이라고 하면은 쌀을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씻어내잖아요. 보통 처음 씻어낸 물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 씻어낸 물부터 사용을 하거든요. 쌀뜨물로 이제 세안을 해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미온수로 한 번 더 씻어내 주시면은 가장 좋은 사용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도미나 크림은 어떤가요? 도미나 크림이 사실 또 이 색소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도미나 크림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도미나 크림이 사실은 잘 골라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형태의 말 그대로 이 도미나 크림이 있고요. 도미나스라고 해서 기능성 화장품이죠.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화장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크림의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가 통도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겼고요. 정말 딱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냥 구분을 못하고 하나를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색소 침착이라는 부분에서는 이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도미나 크림, 이 크림이 더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소 침착 관련해서 크림을 내가 구매해서 사용해야지 라고 하시면은 약국에서 구매하는 도미나 크림을 구매해서 사용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 도미나 크림에는 히드라퀴논이라는 성분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어요. 피부
표백의 어떤 기능, 그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좀 오래된 기미라든지 염증이 제거되고 나서 이제 오래 남아버린 어떤 그 칙칙한 빛깔의 색소 침착을 호전시키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붉은 피부, 붉은 자국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표백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지만 굉장히 그 단어 느낌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기능 자체도 강할 수 있거든요. 사용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선크림은 항시 발라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티놀이 효과가 있을까요? 레티놀은 이제 비타민 A가 이제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각질 제거, 각질 탈락을 통해서 그 색소를 개선을 하고 이 세포 재생을 좀 촉진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피부 개선을 유도하는 이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부가 붉고 예민한 경우에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농도를 저희가 뭐 이제 구분해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적정한 농도를 사실 고르기가 참 어렵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붉은 자국에 내가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염증 그 자체인데, 내가 이거를 단순히 재생이 덜 된 붉은 자국으로 오인해서 이 레티놀을 강하게 사용하시는 경우는 오히려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서 염증을 좀 추가적으로 좀 유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붉고 예민하거나 이제 소위 말씀드리는 어떤 가짜 자국, 붉은 계열의 어떤 자국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용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탄탄한 피부, 그리고 이제 지성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칙칙한 형태, 갈색 형태의 자국이 신경이 쓰이시는 경우에는 이 레티놀을 사용해 주시면 효과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먹는 비타민은 효과가 있어요? 일단은 비타민은요, 피부, 특히 이제 이 색소와 관련한 부분에서 좀 많이들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비타민 C의 경우는 어떤 색소 침착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경구로 복용하기도 하고, 뭐 이제 부위에 도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비타민 B나 뭐 E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피부 이제 개선을 위해서 복용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비타민 이러면 막 무조건 다 좋을 것 같지만, 특정 비타민은 또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염증이 좀 발생 중이고 이제 그 붉은 느낌들이 걱정이 되시는 이 상황에서 비타민 B, 그 중에서도 B7에 해당하는 이제 비오틴이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B12에 해당하는 이 성분, 이런 것들은 피부나 어떤 그 손톱, 모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색소가 칙칙한 형태에서 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모낭 내에서 염증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피지 분비를 사실 촉진을 해주다 보니까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주의해서 이제 복용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타민 C의 경우는 이제 정말 제일 많이 경구로 복용을 하시는 이제 이런 어떤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필요량 이상으로 복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소변으로 체외로 배출이 다 되는 이제 그런 성분이거든요. 특히 색소 개선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이걸 비타민 C를 꾸준하게 먹어봐야지라고 하면은 너무 큰 염려는 없이 잘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왕에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복용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이제 첨언을 하면은, 피부 재생 촉진을 위해서는 한약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됐으니 이 말씀을 한 번 더 첨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색소 침착의 예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일단 손을 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내가 압출을 해서 뭐 이게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피부가 너무 많이 이제 넓게 밀려나 버리면 갈색의 어떤 착색이 남을 수 있고요. 내가 이거를 건드렸는데 잘못 건드려서 오히려 상처가 나거나 하면은 붉은 어떤 자국도 남을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염증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올바른 방식으로 치료가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손은 일단 안 대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칙칙한 자국이건 붉은 자국이건 어떤 색소가 내 얼굴보다 더 짙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햇빛이 딱 닿았을 때 그 부분에 더 잘 침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더 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노출이 되면은 그 색소는 당연히 더 오래, 그리고 더 짙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트러블이 발생하는 유무에 따라서는 뭐 유기자차 혹은 무기자차 이 성분을 잘 구별하셔서 사용하시되, 선크림은 꼭 좀 잘 사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어쨌든 이제 손상을 입으면, 이 상처가 나면은 이거를 회복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시간이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간은 이제 말 그대로 수면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면 말 그대로 회복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회복이 되고도 남을 것들이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이제 일정하지 않다 보면은 회복이 다 안 되는 이 상황이 되기 쉬우니까, 우리가 특히나 이제 여드름
발생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뭐 치료가 되었건 아니면은 회복이 되었건 색소가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충분하게 휴식, 특히 이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헤어 한의원에서 색소별 치료 방법이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분했던 진짜 자국, 가짜 자국, 뭐 이제 칙칙한 자국과 어떤 붉은 자국의 그 양상을 정확하게 조금 진단을 해서 그 이후에 그에 맞는 어떤 치료 방법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각질의 탈락을 통해서 결국에 내 본래 피부색이 맨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원활한 탈각을 유도해주는 치료가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헤유라니언에서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새살 약초침이라는 치료를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요. 미세한 어떤 굴곡, 미세한 어떤 흉터, 혹은 이제 우리가 요철이라고도 부르는 미세한 형태적인 변형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모공각화가 동반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 새살 약초침에서 좀 더 발전된 복합적인 형태인 율각 테라피도 많이 치료에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자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붉은 자국 중에서 염증이 아직 그 진행 중인 안에 내재하는 이 상황에서의 어떤 붉은 자국을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자국을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어떤 시술이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염증 그 자체를 치료하는 과정으로 오히려 진행을 많이 해요. 이 염증이 올바르게 치료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 부위에 계속 붉게 머물러 있던 이 색소 자체도 염증의 치료를 통해서 온전하게 오히려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 제거를 잘 해주고 침을 맞고 이를테면은 뭐 약을 드시면서 홈케어를 사용하는 이 일반적인 염증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너무 오래 이제 머물러 있는 정말 재생이 안 돼서 계속 빨갛게만 남아있는 이런 이 자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헤유라니언에서 진행하는 새살 화침이라는 치료가 있어요. 그 붉은 부위에 미세한 30개 정도의 침이 기계적인 시술인데 들어가서는 이 침의 몸체에서 여러 방향으로 이 고주파라고 하는 일정한 자극을 피부의 안에서 빵하고 쏴주게 돼요. 그러면 이 재생이 미진한 부위에서의 말 그대로 재생 촉진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 붉은 느낌들이 안에서부터 밝아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드름 한의사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좀 더워지는 시기거든요. 햇빛도 당연히 좀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피부가 노출이 되는 바도 더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선크림도 잘 사용해 주셔서 이제 이런 어떤 추가적인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것들 잘 생기지 않도록 잘 이제 관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드름 자국과 관련해서 좀 고민되시는 바가 있으시면은 진짜 자국 혹은 가짜 자국, 이 색깔의 어떤 형태, 색소의 어떤 양상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시면 한 번 정도 또 헤유라니언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치료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